반갑습니다. 밥친구 천만배입니다. 저는 이제 내가 직접 보기는 싫지만 뭔 내용인지는 궁금한 그런 영화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늑대사냥이라는 영화입니다. 처음으로 국내 영화를 다루게 됐어요. 이 영화가 옛날에 개봉했을 때 제가 광고하는 걸 봤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국에서 가장 고어한 영화다. 약간 이런 엄청 잔인하다는 걸 좀 밀고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혈액, 피죠? 피가 많이 터지는데 그 피에 쓴 비용만 몇 억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잔인하다는 걸 굉장히 키워드로 내세웠었는데 제가 그러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바로 봤습니다. 근데 정말 엄청난 영화입니다. 개쩔어요. 정말 숨막히는 반전이 있는데 제가 반전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 반전을 절대로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할 겁니다. 영화 늑대사냥 바로 시작해볼게요. 영화는 시작부터 필리핀에서 한국인 범죄자들을 단체 송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경찰들이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범죄자들을 데려오는 거죠. 근데 범죄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십 명 됩니다. 그만큼 형사도 좀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 한따까리 하는 형사들로 한 20명 정도 데려갑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2명이 있고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이송하냐면 배를 타고 데려오거든요. 배가 엄청 큰 화물선이에요. 그러면 그 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죠. 선원들까지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타고 있는 범죄자들이 그냥 동네 양아치가 아니에요. 뭐 살인은 그냥 기본으로 해서 그냥 쓰레기들 중에서도 한따까리 하는 진또배기 개쓰레기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딱 봐도 얘가 대장이구나 싶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서인국 배우가 연기한 박종두라는 놈이에요. 얘는 캐릭터 디자인부터가 그냥 저는 절대로 갱생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온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등장하자마자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형사 반장한테 시비 털어요. 야 오랜만이네? 니 딸 아주 여자가 다 됐더라? 개쩔던데? 뭐 이딴 소리를 해요. 반장이 개빡쳐서 바로 조패입니다. 근데 종두는 이 수갑 차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쳐맞으면서 피 질질 흘리면서 실실 웃어요. 벌써부터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자 중에서 또 한 명 눈에 띄는 놈이 있습니다. 장도윤 배우가 연기하는 이도일이라는 남자인데 얘는 종두하고는 정반대예요. 말도 없고 조용하고 그냥 구석에서 저는 어떤 개쩌는 떡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연이 있는 놈입니다.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종두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 외에 범죄자의 뭐 고창석 배우도 있고 경찰 쪽에는 정소민 배우도 있고 그리고 하도영도 있고 배에 타진 않고 한국에서 뭐 이런 경찰 본부 같은 곳에서 이제 얘네들 잘 오고 있나 뭐 특이사항 없나 배를 추적 감시하는 지통실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 지통실장이 성동일 배우입니다. 라인업은 그냥 좆대버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범죄자와 경찰을 잔뜩 태운 배가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배가 엄청 크긴 한데 화물선이어가지고 엄청 낡았어요. 이 배 내부 디자인부터가 자 오늘 여기서 사람 대충 한 50명 죽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딱 봐도 먼 일 날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이 늦은 밤이 됩니다. 경찰들도 졸려가지고 불침번 비슷하게 서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 타고 있던 의사가 의료진이 있겠죠.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의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혼자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비밀 공간 같은 곳으로 들어가요. 거기에는 젊은 남자 2명이 뭔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하나 누워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이상해. 몸은 막 썩어 있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의사가 물어요. 이 사람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지키고 있던 남자가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가 라고 얘기하고 의사가 그 썩은 인간한테 진정제를 한 방 놔주고 나갑니다. 자, 이 썩은 인간 기억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 시각 배에 있는 선원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각자 몰래 숨겨놨던 총을 꺼내요. 그리고 조종실이라고 하나요? 제가 배 용어 같은 거 하나도 몰라서 그냥 좆대로 얘기할 거니까 이거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종실로 가더니 그 선장이랑 조종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 외부하고 연락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을 전부 끊어버려요. 알고 보니까 이 선원들은 진짜 선원이 아니라 종두가 미리 심어놓은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종두도 이제 작전 개시하는 거야. 입 안에 뭐 쇠조각 같은 걸 숨겨놨었는데 그걸 꺼내서 수갑을 풉니다. 수갑을 푼 종두는 말 그대로 곱비 풀린 망아지가 돼요.
불침번 서고 있던 경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어한 영화다. 피 엄청 많이 나온다. 이렇게 광고할 만한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끔찍하게 사람을 해쳐요. 뭐 수갑으로 머리 찢고 도끼로 찢고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난리가 나는데 피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터집니다. 색깔만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꾸면 그냥 흠뻑쇼예요. 아무튼 뭐 그냥 다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종두는 경찰 시체에다가 시원하게 바지 내린 다음 담배를 피면서 오줌을 갈깁니다. 조금 이게 좀 과하긴 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한 거 좋아합니다. 영화가 좀 과한 맛도 있어야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종두는 그런 다음 배에 갇혀있던 모든 범죄자들을 전부 풀어줍니다. 종두가 한 따까리 하는 범죄자들을 전부 통솔해요. 포스 좆됩니다. 개무서워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이 설정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낡은 배 한 척 안에는 배를 장악한 흉악범 수십 명, 그걸 막아야 하는 소수의 경찰들, 통신도 끊겼습니다. 경찰 대 범죄자,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거죠. 야,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이 종두를 어떻게 잡으려나? 쟤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영화가 다소 난해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소? 말을 바꾸겠습니다. 존나게 난해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제 말 들으시면서 아이 쌍 구라치지마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시작합니다. 범죄자들이 배 지하에 있는 기관실? 그런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단부에 이런저런 기계들이 많단 말이야.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거의 다 죽여버려요. 배가 멈추면 안 되니까 한 명만 살려둡니다. 그러다 이제 경찰들도 기관실로 들어오고 경찰과 범죄자들이 서로 총을 겨누면서 대치합니다. 종두가 반장을 보고 아따 짭새 새끼 존나 안 뒤지네 이러고 반장도 야 박종두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하면서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어디 보자. 영화가 아직 절반도 안 지났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사생결단을 짓지는 않을 거고 시원하게 한번 1차전을 벌이겠구나 하던 그 순간 쿵 갑자기 위에서 어떤 남자가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게 계단으로 내려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무슨 슈퍼맨 착지하듯이 내려옵니다. 누구냐? 아까 지하실에서 의사가 주사 놔줬다고 했잖아요. 그 썩은 인간입니다. 이거 뒤에 나오는 거긴 한데 그냥 말할게요. 이름은 알파. 근데 생긴 거부터 존나 이상합니다. 일단 눈에다가 호치케스 박아놨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비주얼만 보면 무슨 사일런트 힐에서 나올 것 같은 크리처의 느낌이에요. 인간의 느낌이 아닙니다. 근데 마침 그런 알파 앞에 범죄자 한 명이 서 있어요. 당연히 이 새끼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알파한테 시비를 텁니다. 야, 너 뭐야 이 병신아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러자 알파가 범죄자의 명치를 빡 하고 발로 깝니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진짜 무슨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듯이 우와 하면서 슉 거의 한 20m를 날아갑니다. 그대로 벽에 처박혀서 박살이 납니다. 경찰도 얼어붙고 범죄자도 얼어붙습니다. 옆에 있던 범죄자들이 달려듭니다. 알파가 한 대씩 콩 쥐어박습니다. 얼굴이 함몰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인간들끼리 싸우려 했는데 갑자기 보스 레이드가 시작된 거예요. 알파는 경찰이고 범죄자고 구분을 안 합니다. 그냥 눈앞에 있으면 다 죽여요. 이 경찰이고 범죄자고 너나 할 거 없이 달려드는데 알파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었어요. 상대가 안 돼. 그냥 절대 못 이깁니다. 전투력 차이가 롤로 따지면 페이커하고 살면서 롤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3살짜리 꼬마아이가 라인전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두. 아까까지 경찰들 다 썰어버리고 시체에 오줌 갈기던 이 영화의 최종 보스 같은 놈이었잖아요. 기관총을 가져와서 알파한테 갈깁니다. 두두두두두두두. 근데 알파가 맞으면서 그냥 걸어옵니다.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어떻게 이겨. 종두가 말 그대로 이 통제불능 개망나니 같은 놈이었는데 이건 뭐야 씨발 하는 표정으로 얼어붙습니다. 그러자 알파가 옆에 있던 오한마를 주워서 이 종두 옆구리를 풀스윙으로 갈깁니다. 종두가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저 어벤져스에서 토르가 묠리를 타고 이동하는 속도로 날아가요. 벽에 처박혀서 피를 뿜습니다. 알파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종두가 그런 알파를 보면서 실성했어. 막 조커처럼 실실 웃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알파가 오한마로 종두를 끝장냅니다. 서인국 뒤졌습니다. 생존 가능성 아예 없습니다. 머리가 날라갔어. 최종 보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알파의 전투력 측정기였던 거야.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어둠의 자식 있죠? 이도일, 얘가 알파하고 싸웁니다. 근데 싸움이 돼. 얘도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도일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단 알파를 피해 도망갑니다. 경찰 몇 명, 범죄자 몇 명, 그리고 의사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때 이제 장면이 본부로 넘어가요. 당연히 통신 다 끊기고 레이더에도 안 잡히니까 지통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지통실장인 성동일 아저씨가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알파를 반드시 데려와야 되니까 네가 직접 가라 라고 합니다. 성동일은 빡칩니다. 내가 거기까지 왜 가야 돼 하면서 전화를 끊고 옆에 있는 벽을 한 대 쳐요. 근데 벽이 부서져요. 성동일 아저씨도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아까까지 이 범죄자에게 빼앗긴 뱃속에서 이뤄지는 액션 스릴러 뭐 그런 영화였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엑스맨이 됐어요. 한편 살아남은 사람들이 알파가 처음 누워있던 장소로 갑니다. 거기서 기밀 문서를 하나 발견해요. 그리고 알파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장면이 과거로 넘어갑니다. 과거로 간다는 게 한 1, 2년 가는 게 아니고 빠꾸 없이 1943년으로 갑니다.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이 포로들을 대상으로 인간 병기를 만드는 케모노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알파가 거기서 탄생한 실험체예요. 그 장르가 약간 SF로 간 거죠. 알파 몇 살이야? 1911년생이에요. 거기에 이 늑대 유전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앞이 안 보이지만 사람의 체온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흉악하고 인간의 5배에 달하는 물리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땐 5배가 아니고 50배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거 회상으로 실제 알파의 수술 장면도 나오는데 의사가 알파 눈에 호치키스 받고 족쇄를 채워놨는데 알파가 깨어나요. 그러면서 해당 연구소를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현재 알파가 배 안을 돌아다니면서 남은 사람들을 계속 죽입니다. 범죄자 중에는 고창석 배우도 나와요. 약간 범죄자들의 큰어른 같이 나오는데 죽습니다. 작중 역할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뒤졌어요. 유명 배우들이 죄다 알파의 전투력 측정기로 쓰이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알파를 연기한 배우가 범죄도시에 나오는 반장님이에요. 이분이 알파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야. 알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작전이고 나발이고 아무 의미도 없어. 눈앞에서 2000m짜리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그 작전 잘 짠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알파를 경찰 반장이 마지막으로 막아섭니다. 놀랍게도 범죄자 여자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긴 하는데 그래도 죽기 직전에 알파의 팔 한쪽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팔 한 짝은 가져가야 먼저 간 부하들 볼 면목이 있지 안 그래? 하고 죽습니다. 멋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 반장님이 체격이 마동석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이거든요. 근데 알파는 기관총 150발 맞아도 멀쩡한 애예요. 심지어 총을 피하기까지 해. 예상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보고 피해요. 은간우랑 존 존스가 팀 먹고 덤벼도 3컷이에요. 진짜 알파 잡으려면 최소 무천도사 와야 됩니다. 근데 무슨 체격도 작은 형사가 알파 팔을 뜯어. 물론 칼을 쓰긴 했는데 어쨌든 좀 이거 말이 안 되긴 합니다. 물론 알파의 존재부터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때 이제 마침내 명령을 받은 성동일이 특수 요원들을 데리고 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정소민 일행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생존자는 이제 3명뿐이에요. 정소민, 어둠의 자식인 도일, 그리고 의사. 새 빼고 다 뒤졌어. 정소민이 총을 겨누면서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라고 하는데 이 성동일이 그냥 정소민을 쏴버립니다. 야, 경찰인 게 자랑이야? 이러면서 쏴버려요. 정소민 배우도 뒤졌습니다. 솔직히 정소민 배우 왜 나왔는지 1도 모르겠어요. 뭐 한 게 없어. 아무튼 그 순간 도일이 움직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성동일 부하 한 명을 제압하고 드디어 그때 도일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영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밝히면 이거 어떻게 끝내려고 이러나 싶은데 아무튼 과거 성동일 일당은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인체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도일도 그 실험체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놈들은 실험에 실패해서 다 뒤졌는데 도일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성동일이 도일의 집을 찾아가서 도일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도일은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일이 복수하려고 일부러 범죄자로 잡혀가지고 이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그냥 떡밥이 풀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 알파가 성동일 앞에 나타납니다. 자, 알파가 얼마나 센지 우리 지금까지 봤죠. 근데 그런 알파를 성동일이 개처바릅니다. 여유가 있어. 알파 목을
잡고 들어 올리더니 아따 이거 비싼 건데 죽이기 아깝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알파 사망. 최종 보스는 성동일 아저씨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성동일과 도일 둘만 남았습니다. 의사는 어디 갔냐고요? 뒤졌습니다. 제가 자체 통편집했습니다. 아무튼 성동일은 알파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라도 데려가야겠다 하면서 도일과 마지막 전투를 시작합니다. 둘이 싸우는데 놀랍게도 도일이 이깁니다. 성동일 명치를 발로 뻥 차니까 성동일이 배 밖으로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일도 같이 바다로 떨어집니다. 배 위에는 생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성동일에게 명령을 내리던 진짜 흑막 이 표의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마지막 떡밥이 하나 풀립니다. 과거 성동일이 도일의 가족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일의 아들은 안 죽이고 살려놨던 거야. 왜냐면 도일이 인체 실험으로 초인이 됐는데 그 능력이 아들에게 유전이 된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는 한 초등학생 정도로 자랐고 연구시설 안에 갇혀 있습니다. 표의사가 그 아이를 뿌듯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바다에 빠졌던 도일이 살아남아서 무인도로 걸어 나오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평점부터 갈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평점 티어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의 영화 늑대 사냥, 제 평점은요. 평점 평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 영화가 평점도 낮고 욕도 엄청 먹던데 저는 그냥 뭐 볼만 하던데요. 갑자기 초인물로 바뀐 거로 욕 많이 먹던데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뇌절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건 서인국을 살려주고 알파하고 지지고 복구를 좀 더 했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퇴장한 게 좀 아쉬웠어요. 그냥 유명 배우들이 너무 하는 게 없어. 초반에 이런저런 관계도가 형성이 되는데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한낱 인간들의 사정 따위 이 영화에서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알파 나온 뒤로는 인간은 그냥 알파가 딸깍 누르면 피가 터지는 혈액 인형 수준이에요. 그리고 정소민 배우 진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배우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존재 이유가 아예 없어. 정소민 말고 서인국이 살아남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반장이랑 서인국이랑 임시 동맹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종주야 너는 일단 저 괴물부터 잡고 보자잉. 그러면 이제 서인국이 아따 짭새 죽지 마쇼. 당신은 내가 썰어야 되니까 뭐 약간 이런 쌈마이 낭만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훨씬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 정소민 배우가 하는 게 없어. 아무튼 그래도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고요. 이 영화가 대놓고 후속작을 암시하는데 망해버려서 아마 무산된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봤다면서 왜 평작이라고 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영화의 수위, 영화가 한국 영화치고 수위가 센 게 아니라 그냥 엄청 셉니다. 소우, 호스텔 이런 좀 대중적인 고어물보다 더 세요. 악마를 보았다, 추격자 이런 영화는 그냥 상대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피가 말도 안 되게 터져. 그냥 흠뻑쇼야. 근데 이게 그냥 무차별적인 무지성 폭력이라서 잔인하긴 한데 생각보다 보고 있을 만하긴 합니다. 후반부부터는 거의 뭐 좀비 때려 부수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 제일 잔인했던 건 이제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거든요. 수위는 늑대 사냥이 훨씬 세. 근데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는 고어씬 말고도 이 내용에서 주는 충격도 굉장히 커가지고 보기 힘든 건 복수는 나의 것이 훨씬 보기가 힘들었지만 아무튼 저는 재밌게 봤고 킬링 타임용으로 추천도 하고 싶으나 영화 자체가 너무 잔인해서 섣불리 추천하긴 좀 어려운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화 늑대 사냥 제 평점은 평작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